네, 이번 시간은 8번에 있는 문장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만, 주어, 서술어, 주술, 보, 주술, 목, 주술, 목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문장 속에서 어떤 것이 서술어이냐 라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횟수로 보면은 주어도 똑같이 많이 나오네요. 그럼 주어도 중요한가요? 덜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생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생략이 되고 서술어는 생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됩니까? 서술어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술어가 어느 거냐라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술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짧은 문장 속에서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신하 신자입니다. 신하 신. 요거는 일사 또는 섬기다, 섬길 사자라고 하죠. 섬기다 할 때 삽니다. 그 다음에 구는요, 임금군자. 임금군.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사군이라고 됩니다. 신사군. 그럼 신사군. 자, 서술어가 뭐냐? 신은 서술어가 아니고, 서술어라고 하면 어려워 보입니다만, 서술어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술어는 뭐로 끝난다고요? 다로 끝나는 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금, 이거는 다가 아니죠. 이건 다가 아니죠. 그러면 얘가 서술어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죠? 여기가 서술어. 그러면 섬기다. 그 다음에 뒤에 말. 뭐뭐를 섬기다? 누구를 섬기다? 임금을 섬기다. 누가요? 신하가. 앞에 거.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 신사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술목 구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을로 끝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목적어. 앞쪽에서 이가, 물론 보조사, 은는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 그래서 주어가 뭐뭐를, 목적어를 뭐뭐한다, 섬긴다, 주술목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자 한번 볼까요? 신하 신자. 신하 신자하고, 신하 신자는 쓰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획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 되죠. 간혹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하고서 둘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셋, 넷, 다섯, 여섯, 7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또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획에 해당하는 거, 요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거 외우실 때는 애들한테,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요게 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입에 이거 혓바닥이죠. 근데 혓바닥이 말을 못하고 꼭 잡혀 있잖아요. 그죠? 신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임금님한테. 그래서 신하신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요런 글자도 있죠. 요런 글자. 요거는 뭔가요? 클거자. 클거자. 요것도 똑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요거가 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혓바닥이잖아요. 그죠? 혓바닥으로 나오는 말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좀 쉽게 설명하시라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아직은 세 글자 중심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예. 자, 또 그 다음 글자 보실까요? 요걸 일단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부터 한번. 요거는 내릴사자입니다. 주다라는 뜻이죠. 줄사, 내릴사. 내릴사. 내려서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서 주다. 줄사. 얘는요,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먹을 식. 밥이라는 의미로 쓰면은 밥사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임금군이죠. 얘가 근데 문제가 됩니다. 얘가 식으로 읽을 거냐 밥으로 읽을 거냐. 근데 문제는요, 식으로 읽더라도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요 먹을 식이 먹을 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식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네. 음식을 뜻할 때는 또 식이에요. 그 음식하고 밥하고 뭐 그게 그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좀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식입니다. 게다가 음식이라는 뜻이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임금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릴사, 줄사라고 했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래대로 옛날 글자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는 조개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개패고요. 여기 조개패. 조개패가 들어가면 원래는 돈과 관련되는 글자인데, 이건 조개패의 옛날 글자가 이게 그 조개가 아니라 그릇 모양입니다. 그릇 모양.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뭐 이렇게 뭐 내쳐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릴사, 줄사가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옛날 고중학적으로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조개패에다가 요게 뭔가요? 지울이 또는 바꿀격 두 가지가 되죠. 예. 요거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울 이자, 난이도 할 때는 이자고요. 그 다음에 교역, 무역 할 때는 이게 역자가 됩니다. 바꿀 역자가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지울 이자다 또는 뭐 바꿀 역자다 그런 개념인데, 조개패에다가 요거는 쉽다, 쉽게 돈을 써버리고 버린다, 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외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서 만들어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임금이 뭐 음식을 주다 이렇게 되네요. 임금이 음식을 주다. 임금 이로 끝났네요. 뭐 음식을로 끝났습니다. 주다 다로 끝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죠. 그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렇게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문자가 자꾸 나오네요. 임금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요 모양이 들어가면 요건 손입니다. 손의 모양입니다. 손가락이 왜 3개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손입니다. 손에 뭘 가지고 있는 건가요? 칼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칼.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되면 요게 다스릴 윤자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구자가 붙으면요, 예. 손에 칼 들고서 입으로 명령 내리는 사람, 임금 군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또 군사식이라는 말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조금 요 이제 처음 부분이라 지루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장이 몇 번인가요? 예. 10번 문장이네요. 10번 문장. 자, 등민심이라고 했습니다. 등민심.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다로 끝나는 말이 뭘까? 얘는요, 얻을득이네요.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백성 민자입니다.
예, 마음 심자. 민심이라는 말이 있네요. 민심. 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심. 예. 그래서 민심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얻을 듯. 그죠? 얻는다. 얻는다. 그죠? 무엇을 얻는다? 민심을 얻는다. 그죠? 얘는 서술어. 민심을 요 두 가지가 뭐가 되나요? 을로 끝났으니까 목적어. 그죠? 예, 그래서 술목 관계입니다. 요거는. 민심만 따져보면 무슨 관계일까요? 단어의 짜임, 한자어의 짜임으로 보면요. 백성의 마음, 백성의 마음. 요렇게 되죠. 꾸며주는 건 항상 어디에? 요 꾸며주는 그 대상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 백성의 마음을 얻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도 되고, 민심을 얻다. 이렇게 풀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고, 글자 설명도 해주면 좋은데 제가 또 그냥 넘어갔네. 뭐 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득자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거 또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얘는 무슨 자입니까? 보낼 송자. 얘는요, 향기양자. 얘는요, 기운기. 보낼 송. 자, 서술어, 즉 다로 끝나는 말이 뭐가 되나요? 당연히 얘가 돼야 되죠. 그죠? 다로 끝나는 말. 보내다. 무엇을 보내다? 향기를 보내다. 그죠? 향기라는 게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향기를 르로 되면 뭐라고요? 목적. 다로 되면 뭐라고요? 서술어. 자, 그럼 무슨 관계인가요? 술, 목 관계가 됩니다. 향기를 보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죠? 향기를 보내다. 향기를 보내다. 서술어는 찾으면 됩니다. 주어가 없네요. 주어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서술어자. 여기서 중요한 요 글자, 단어 문제가 요 글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요 모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모양이 아니라 요 모양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방향이 바뀌어지는 경우인데 여러 글자가 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입니다. 요 글자는 뭐죠? 원래 시험시험 갈착자입니다. 붓으로 보면 요 글자가 원래 글자인데 요게 붓으로 쓰일 때, 다른 글자의 그 한 부분으로 쓰일 때 요 글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 천천히, 그죠? 갈, 착자입니다. 이게 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붙으면은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내다, 가다, 보내서 가다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외울 때는요, 8개의 하늘 높이 보내버린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그죠? 근데 얘가요, 시험시험 갈착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수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변이요,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요, 위에 있으면 머리요. 요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있는 건 요거 우리가 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이라는 말이 있고, 착, 받침이라고 저희가 옛날에 썼죠. 근데 이게 착이라는 말이 그냥 안 있고 계속 변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책받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명칭, 부수 명칭, 책받침이라고 하고, 책받침. 전혀 의미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낼 송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기 양자는요 요 위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요게 뭐예요? 벼화자입니다. 요 밑에 밭이잖아요. 밭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벼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벼예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지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을이 되니까 쭉 꼬부라지더랍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뭐예요? 벼화자가 됩니다. 옛날에요 배고플 때 가장 정말 좋은 향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밥하는 향기죠. 그죠? 그래서 그 향기의 대표는 벼화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기운기자네요. 글자가 조금 복잡해서 사람 한 명이 아이고 기운이 펑 하고 난다는 겁니다. 왜 날까요? 쌀미자. 쌀을 먹었기 때문에. 그죠? 쌀을 먹었기 때문에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보내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쨌든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능호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능호인. 첫 번째는 뭐죠? 능할 능자입니다. 자, 이건요. 이건 중요합니다. 얘는 능하다. 얘는요. 좋아할 사람이. 자, 여기서 서술어가 뭔가요? 좋아하다, 능하다 둘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좋은 사람, 능하다. 좋은 사람이 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얘가 서술어. 얘가 뭐가 되겠네? 자,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할 수 있다. 누구를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뭐라고요? 목적어. 좋아할 수 있다. 얘는 서술어. 야, 서술어가 두 글자가 합쳐져가 서술어가 됐네요? 그러면 보실까요? 얘가 뭡니까? 좋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혼자 스스로 서술어가 되지를 못하죠. 이런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보조동사. 그죠? 보조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보조동사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니불자 같은 거. 그죠? 아니불자 같은 거. 이런 글자들도 보조동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얘만 뭐 그렇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얘가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할 능자도 보조동사로 쓰입니다. 무슨 의미로 써요? 뭐뭐 할 수 있다. 능하다. 할 수 있다의 개념으로 써요. 이런 글자가요 사실은 네 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 능, 그 다음에 그리고 요렇게요. 가능득족이라고 해서 네 글자는 전부 다 어떤 의미로 써요? 뭐뭐 할 수 있다의 개념. 뭐뭐 할 수 있다. 가능득족이라고 합니다. 가능득족. 그래서 가능득족이 나오면 보조동사로서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서술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얘 A 할 수 있다라고 반드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군자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주어는 얼마든지 뺄 수 있지만 뭐는 뺄 수 없다? 서술어는 뺄 수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